추석 연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선정이 됐잖아요. 올해는 이름도 참 부르기 어려운 크러스너 호르커의 나슬로라는 헝가리 작가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하여튼 동유럽의 남자 작가에게 갈 거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을 어느 정도 안다는 사람들이 예상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노벨 문학상이 작년에 한강 작가가 수상함으로써 이제는 앞으로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가을의 이벤트, 문학의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저도 앞으로는 작가들에 대한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의 작품 중에서 저항의 멜랑콜리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데뷔작인 1985년 데뷔작인 사탄 탱고가 가장 많이 읽히고 유명한 것 같아요. 이런 작가가 또 드물 수도 있는데 물론 구입만 해놓고 읽지 않았습니다. 왜 사탄 탱고가 아니라 저항의 멜랑콜리를 샀을까? 아마 이 멜랑콜리라는 개념 때문에 끌려서 저는 구입을 했을 거예요. 저항의 멜랑콜리. 어떤 저항과 함께 멜랑콜리라는 어떤 감정 또는 어떤 철학적 사유의 문제가 깃들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 때문에 저항의 멜랑콜리를 샀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발표되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많이 읽지 못했어요. 이 멜랑콜리라는 게 어떤 개념적으로는 탐구해보고 싶은 것이긴 한데 막상 소설, 작품으로는 제가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또 부류이기도 해요.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yon 포세에게도 멜랑콜리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역시나 이 작품도 구매를 했었는데 초반 읽고 못 읽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제가 좀 지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멜랑콜리아를 한번 파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멜랑콜리아는 이제 고대부터 이미 인간을 특징 짓는 하나의 기질, 뭐 감정, 뭐 이런 걸로 이제 드러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중세로 오면서는 죄와 결부되면서 죄 지은 인간의 특질 또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가 이제 르네상스에서 다시 예술가들의 어떤 독창적인 창조적 역량에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기질처럼 또 부활을 했다가 낭만주의와 함께 현대에 이르러서는 특히 이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처럼 몇몇 군단의 그런 예술가들에게서는 이 멜랑콜리라는 개념이 세기말적인 종말론적인 세상의 끝에서 갖게 되는 인간의 어떤 절망적 감정과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항의 멜랑콜리잖아요. 저항. 그러니까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묵시록적인 세상의 끝에서 인간은 어떤 대처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이런 것들에 이제 이 멜랑콜리가 붙어져서 이 작품을 기대하게 해요. 어떤 건지 아직 읽어보질 못해서 어, 도서관에서도 이미 이 데뷔작인 사탄 탱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모든 작품들이 대출 중이더라고요. 나중에 사탄 탱고는 이제 제가 따로 읽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저항의 멜랑콜리 초반부터 이미 이 작가의 어떤 그런 세계, 특히 이제 종말론적인 세계 앞에서 이 여전한 예술의 힘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번에 노벨 문학상 선정에 너무 한 이유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읽어보면서 느낄 것 같은데 초반부터 부닥치는 현실을 묘사해가는 게 이미 이제 이 절망감 또 한없는 공포 이런 게 느껴집니다. 불안 뭐 이런 게 이 처음에 등장하는 이제 플라우프 부인이라는 58세의 비싼 모피 코트를 입을 정도의 어떤 이제 부를 갖춘 여자인데 정시에 출발해서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무려 2시간이나 연착하는 중간에 멈춰 서고 뭐 이런 이제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누군가의 응시를 받아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그 객차 안에서 털이 덥수룩한 한 남자의 그 끈적거리는 응시를 받죠. 굉장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둘러싸였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속옷에 끈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고 싶지 않은 열차 안에 그 열악한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 남자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오해하는 거죠. 자기를 유혹하는 것처럼. 이것을 느꼈을 때의 그 모멸감과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리 꺼져라고 외치고 결국 남자는 떠나갑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이 완전히 적대적인 세상에 순수하고 의심 모른 채, 이건 이제 자기 인식이지만 어떤 보호할 길도 없이 세상에 헐벗은 한기에 마주선 희생자라는 생각이 퍼뜩 스쳤다. 이런 거. 그래서 하소연할 만한 관원이나 항의해 볼 만한 사람도 없었고 이미 느슨해져 버린 무정부 상태의 폭력들이 이후로도 제지될 수 있으리란 희망은 거의 품을 수 없었다. 이게 이 맞닥뜨린 세상이라는 거죠. 이후부터도 계속되는 이제 이런 분위기와 현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겨우 집에 도착해서 이제 자신이 꾸린 그 성체와 같은 곳에서 쉬고 있을 때 그 아파트에 인터폰이 울립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근데 읽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초반에 얼마 되지 않지만. 세기 말적인 작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실을 살아가는 작가들에게서는 아마 어떤 그런 무기력함, 무력함, 어떤 절대적 고독, 어찌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든 형상화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노벨문학상 관련해서 신영철 교수가 쓴 글이 있어요. 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작품 산문집에 수록된 글인데 2010년도에 신영철 교수 또한 노벨문학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수많은 세계 문학상들이 있는데 이 노벨문학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역시 그런 제 고민 앞에서 그저 매년 가을에 벌어지는 문학 축제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는 노벨 문학상 발표는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 곧 출간된다는 예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없었다면 오해 겐자부로의 그 깐깐한 소설들이 무려 전집의 형태로 나올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몰랐던 헤르타 밀러의 그 섬세한 작품들이 한꺼번에 소개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라는 이 이벤트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작가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그래서 자신은 일단 수상자가 발표가 되면 작가에 대한 정보를 뒤져서 완벽한 서지 목록 그러니까 그 작가에 대한 작품과 이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당신의 작품을 읽어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 발표되면 그 한동안은 그 작가에 집중해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작가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일단 세 권의 책을 읽으면 된다고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데뷔작, 대표작, 히트작. 그래서 데뷔작에는 한 작가의 문학적 유전자가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또 대표작에서는 그 작가의 역량의 최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히트작에는 그가 독자들과 형성한 공감대의 종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있다. 신영철 교수의 이런 요령은 물론 작품이 많은 작가에 해당하는데요. 이 라슬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는 작품이 6권이에요. 그러니까 6권 정도는 전부 다 읽을 수 있다. 라면 6권을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리다 싶으면 적어도 데뷔작, 대표작, 히트작을 읽을 수 있는데 사탄 탱고는 모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의 멜랑콜리 정도 읽고 하나는 가장 많이 읽힌다는 이 뱅하임 남작의 귀향 이 정도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 몰랐던 세계의 새로운 작가를 발견하는 그 기쁨이 노벨 문학상을 이라는 축제를 통해서 어, 갖게 된다는 기쁨. 라슬로 또한 그런 작가이고, 더 나아가서 이 작가의 작품인 사탄탱고를 영화화했던 감독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확장되어 가면서 문학과 세계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또 사유를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읽을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